여기는 300대 정도의 채굴기가 있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채굴기를 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탁 채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와 다른 부품들을 모두 합쳐서 채굴기 한 대당 655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앞으로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 기회는 비트코인 뿐이구나. 이 암호화폐라는 건 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나는 암호화폐 근간을 이루는 채굴을 하자. 트레이딩을 오래 해왔고 마케팅도 오래 해왔고 채굴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장이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돈은 다 벌어요. 다들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거의 이해가 없이 오세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건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The Terra ecosystem became the second largest DeFi protocol across the entire crypto space, overtaking. How do you think policy should be shaped? In the US, I have very little interest. It's quite possible tha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at they have different priorities and different things to pay attention to. What? It's not that I'm not interested in the United States. It's just that I'm interested in the entire world. UST is down 46% to 49 cents in 24 hours. So there's a real risk for this stablecoin. 누나는 이달 1일까지만 해도 국내외에서 10만 원대였는데 현재 1원쯤으로 휴지 조각 수준입니다. 99% 넘게 폭락한 겁니다. 한때 50조 원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하루 평균 3% 정도에서 5% 정도의 수익이 거의 났었어요. 항상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을 얻었고 100만 원은 그래 인생 교육이다 치고 넣어보자 했는데 그게 200만 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인터넷에서 쓰는 말로 돈이 복사가 되네?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 돈이 내 돈이 맞나? 네? 이거 갖고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일 많이 먹었을 때는 서울 아파트 한 두세 채는 됐을 것 같아요. 다 합치면은 1억 약간 넘을 것 같아요. 네.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밤을 샌 거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들었다 일어났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매도가 꽉 차 있어서 네, 사실상 영원이 되어 있었죠. 다른 코인들도 지금 거의 네, 10분의 1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루나도 뭐 네, 내려가는 거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죠. 뭐 어쨌든 뭐 건도용도 계속 살릴 수 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네, 트위터를 내놨으니까요. 매우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라 투자를 아예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코인을? 새 아이를 지금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월급만으로는 지금 많이 한계가 있다고 느꼈고 더 알아보다가 UST라고 US 달러랑 1대1로 패깅된 USD랑 똑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냥 스테이블하게 놔두면 좋은 계좌다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던 현금으로 진행을 해보고 이게 진짜 이유자가 다 지급이 되고 진짜 스테이블하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대출까지 받아서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100원도 안 되는 코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코인이 100원짜리 코인이 뭐 10만 원이 가면은 다시 100원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빙하기가 오면서 이제 벌었던 돈은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넣는데도 날리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살아야겠다. 현재 0.1원이 되면서 루나를 샀던 거는 결국 한 1억 6천에서 한 8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한 4천 원 정도 남았을 텐데 거기서 한 8만 원 더 넣어서 그냥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의 예금의 전 재산이었고요. 네, 저의 현금의 전 재산이었고요. 애들 분유 먹일 돈, 애들 옷 사줄 돈, 그런 애들 이유식 할 돈, 그런 돈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서. 사실 20몇 억 잃었다, 몇 억 잃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는 평생 일해서 그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벌려면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도 사실 그만큼의 돈을 못 벌고 기회는 이제 암호화폐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I think people need to have a little bit more faith in cryptos. We have strong confidence that USD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stay stable. So on net, we think it's going to be positive.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블록체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목표는 그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금리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케일이 제가 만나봤었던 블록체인 인사 중에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Terra creates a decentralized money which is easier to spend, more attractive to hold and invest than other types of fiat money or Bitcoin. You're going to be held hostage to whoever happens to have control over the underlying centralized money. And that's why I think decentralized stablecoins are the most important innovation in crypto. 굉장히 저는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하는 스텝은 앞으로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었어요. 저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인턴 생활을 마치다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하시는 분의 소개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라폼 랩스에. 원래 블록체인 하려면 기술적인 것 외에도 그러니까 역판업티콘 같은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테라폼 랩스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죠. 중앙화된 그 테라폼 랩스라는 기관이 네트워크를 다 설정하고 그 자산 같은 것도 이제 다 자기한테 흘러 들어오게끔 해서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그룹스가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저희가 지켜보면서 불안할 정도.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이렇게 너무 빨리 그룹스를 하는데 돈 이거 어디서 가져오냐.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 Don't worry about it. USDT는 테라 USD라는 코인이고요. 한 개의 가치가 1달러를 추종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루나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1USDT를 테라 스테이션이라는 테라에 가져가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바꿀 수가 있고요. 무조건 1달러어치의 루나를 테라 스테이션에 갖고 가면 한 개의 USDT를 주니까 이제 루나의 가치 그리고 시스템에서 이걸 계속 교환을 해준다는 거에 기대고 있는 그런 설계예요.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생태계 위에 있는 은행인데 여기에다가 USDT를 예치하게 되면 연이자로 한 20%에 가까운 이자를 줬어요. 무위험으로 연 20% 이자를 누릴 수 있는 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가 한 13% 정도 됐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계속 이제 이 앵커라는 프로토콜이 잘 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이자율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일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소진을 했는데 이제 그걸 채워 넣었잖아요. 그 돈의 출처가 이제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샀던 거고,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Your mom obviously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불투명하다고 느껴졌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루나든 테라든 사람들의 수요가 일정 부분 이상 계속 발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계속 사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냥 나는 루나도 싫고 테라도 싫어. 이러면 이게 이제 죽음의 나선에 빠지면서 가치가 0으로 폭락하는 거예요. 루나 같은 차트는 처음 봤어요.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한 3일 연속으로 내리기만 하더라고요. (3일) 정도에 거의 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가 사라진 거죠. 희망을 품는 순간에 말려 죽이는 거죠. 하루 만에 6조 개를 생성한 거예요. 모래알처럼 그냥 넘쳐나고 그냥 공짜 코인이 된 거죠. 어차피 출금 신청을 해도 21일 뒤에 나와요. 0.02달러가 되면은 그 출금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솔직히 있겠어요.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었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최후를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사냐? 그냥 맨날 이렇게 사냐고. 권 대표 행방을 묻기 위해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도 방문했는데 대사관 측은 현재 주거직 파악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고층 빌딩에서 이미 철수해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코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금액에 대한 만큼의 세금은 없기 때문에 고급 주택지였고 굉장히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된 곳이었습니다. 워낙 이제 한국 언론의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취재진들도 많이 갔어서 그런지 경비원이 바로 나와서 저희를 저지하고.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I'm telling you, security officer, I'm doing my duty right. Call assistant. The person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The person has to come here. You have to call them. Yes. Have you seen this person? Who was the guy? I don't know. And he created a stable coin. No. Excuse me, sir. We are looking for this man. Have you ever seen this person around this area? Not really. Excuse me, sir. I have a question for you, and we are looking for this Asian man.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블록체인 원장이라는 네트워크상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하거나 이렇게 가격 변동 생긴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10%의 그 차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달려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Familiar, regular customer. The regular. I really don't know him personally. Yes, for sure I've seen him before. When, I don't know. 디패깅이 됐을 때 저희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분석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이라는 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일종의 은행 계좌 같은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동성 보안을 위해서 테라 폼랩스 측이 비공개로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사건이 정확히는 저희가 이제 오후 9시 44분경에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전이 이제 5시간 전인 4시 30분경에 지갑 A, 특정 지갑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지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USD를 받아서 거래소로 보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 지갑 A에 있었던 돈은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지갑 X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지갑 X에서 굉장히 많은 USD가 바이낸스 지갑으로 들어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도착지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메모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메모를 가진 지갑에 들어가는 자금은 어디서 들어온 걸까? 이 지갑들에 연결된 지갑이 테라의 지갑이었던 거죠. 이 메모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이낸스 거래소를 입출금할 때 이런 일종의 지문 같은 형태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쫓다 보니까 테라폼랩스가 관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갑들에 이 지문들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도영 대표의 자작극이 아니냐, 혹은 테라폼랩스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We don't represent them anymore. They are no longer our client. 우선은 테라폼랩스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식 자체가 싱가포르 달러로 12달러짜리 회사예요. 그래서 납입 자본금 12달러, 한국 돈으로는 10,000원 정도 되는 회사고요. 이 주식을 두 분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현성신이라는 분이 한 주를 가지고 계시고, 권도영이라는 분이 11주를 가지고 계세요. 싱가포르 달러 11달러면 사실 12달러면 사실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인이고, 실제적으로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Oh no, not here anymore. They used to be here? Yeah, they used to be here, but not here anymore. They just moved in actually last week, last month. When they move out? Maybe April? We are South Korean. Terrafilm Labs have nothing to do with us. We are resigning. We do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them. 법인 등기, 인터넷상으로 확인되는 주소, 그리고 소송 관련 문건에 나오는 주소, 이 모든 주소지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테라폼랩스 사무실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테라 지갑과 수많은 연결된 지갑들에서 자금이 움직였고, 그 지갑들 중 하나가 공격자의 지갑이었다. 딱 한 차례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테라가 망가지게 된 거죠. 권도영 대표가 그 폭락을 유도한, 폭락의 계기가 된 행위의 주체인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바이낸스 거래소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달 동안 취재해서 내린 결론은 이번 루나 폭락 사태가 일반 루나 투자자들이 단순히 투매를 해서 생긴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루나 홀더가 우리나라에 28만 개 계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학회에서 이제 루나 사건 조사하면서 이제 지갑 조사를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갑 조사를 해보니까 1,200개 지갑에서 루나의 70%를 갖고 있어요. 루나가 거의 시총 이제 50조 정도 되다가 그게 다 물거품이 돼서 사실은 그 엄청난 자산이 다 사라졌는데요. 완전히 그냥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니고, 루나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들이 그 공격자들의 공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익률 10% 이상 되는 수익을 이제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수익으로 많이 가는 방식으로 흩어졌어요. 어떻게든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일단 연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만났습니다. 권도영 대표를 정말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끝내 만나지는 못했고, 사실 직접 만났다는 사람을 보기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is not backed with assets, but it is promised to deliver 20% return, it's a pyramid. 특정법상 사기하고 그다음에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And even DeFi in itself, right, has lost half of the total value locked in DeFi. So the implications of these are quite severe. And what we are clear on as the IMF is what we do need, though, is a robust,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he company and its CEO, Do Kwon, have been ordered to comply with subpoenas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ver the company's Mirror protocol. 미국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모방한 미러 금융자산 요것을 이제 거래하고 있었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가격에 연동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 법상으로 테라 UST가 증권으로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이 된다면 우리나라 법 해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테라가 증권이었다라는 판단이 이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 랩스를 규제를 할 것인지 혹은 뭐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러면 규제를 할 것인지 5개 거래소가 그 원화 거래가 인정되는 거래소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럼 그 거래소를 다 폐쇄하고 해외 거래에 이용하면은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너무 이제 성공 신화들을 많이 봐서 네, 그래서 이걸 끊을 수가 없는 약간 마약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걸 안 팔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언젠가는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저도 같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단타라고 말하죠. 이제 그냥 한번 샀다 팔았다는 했지만 순수하게 루나로만 한 1억 6천 정도. (20살이었습니다) 무작정 구매했던 것 같아요. 뭐 월급지갑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잃었을 때는 막 하루에도 4, 5억은 잃어봤고 하루도 아니고 불과 한 반나절 만에 후회는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열심히 그냥 직장만 다녀갖고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사야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돈 가지고 이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서. 요즘 세상에 월급만으로 뭐 집 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 꿈은 이제 내 집 마련이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도박이죠. 도박이고 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제 현실로는 어떻게 극복이 불가능하니까. 그게 꼭 젊은이들의 도박적인 행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작은 돈으로라도 빨리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뭐 집을 사는 거예요. 그걸 벌어서 자본 수익률하고 임금 수익률을 맞추려고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도 없었고 그동안 만들려는 노력도 그만큼 하지를 못했었고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증권법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아이를 좀 어렸을 때부터 혼자 키워왔어요. 네. 아무래도 항상 뭐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항상 주 6일에서 7일 다 일 나가고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거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상화폐 하기 시작하면서 네, 여유가 생기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이걸로 하면은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괜찮겠다 해가지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이에 대해서 미안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쨌든 꿈이나 마찬가지였고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채굴기 한 대를 돌리면 월 300만 원씩 돈이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런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오시는 거죠. 이게 마음이 급하세요. 지금 아니면 돈을 못 벌 것 같아. 지금이 마지막 차인 것 같아. 근데 연 20%는 사실 말이 안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들어온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으로 예치된 자금으로 그걸 충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폰지거든요. 이쪽 세계에서 불편한 진실이자 불변의 법칙이 개미 혹은 개인 투자자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제 살아남는 시장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To win, to kill. 95% are gonna die. Yeah. 95% are going to die. Yeah. But yeah, there's also entertainment in watching companies die too. To it all.